완연한 여름이 왔습니다. 아주 뜨거운 방송인 연애, 결혼, 사랑 이야기로 문을 열 것 같은데요. 메인 주제는 30대 이전의 사랑과 30대 이후의 사랑을 구분해서 저희가 다양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메인이 유튜브이고요. 유튜브에서 3살 제한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반드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내는 지적 안목 3살 제한의 지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오늘 오랜만에 메트로 싱글즈의 김혜원 대표님 또 모셨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머드스콘이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지금 스콘 전문으로 온라인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사업 때문에 이제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디지털 취향 저격의 제이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첫 대화를 제이크 님이 질문 받아오셨다고 했거든요. 그 질문을 예.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제가 이제 아시는 어떤 작가분님이 발제를 하나 던져주셨어요. 사실은 지금 웹툰으로 그 폴리아모리, 그러니까 폴리아모리를 한국말로 굳이 고치면 이제 다자연애라고 하는데요. 좀 더 평범한 용어로는 이제 양다리, 그런 느낌인데요. 과연 그 양다리에 대해서 이게 바람이냐, 아니면 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그런 거에 대한 좀 의견을 듣고 싶다고 발제를 하나 던지셨습니다. 다자연애가 사실 부러운 일 아닌가요? 다자연애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바람둥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유명한 그 돈주왕? 예, 돈주왕이나 이런 분들은 카사노바 추앙받는 존재잖아요. 인류 역사상. 저는 다자 연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귀찮은 걸 되게 싫어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모든 게 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지금 발전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언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효율을 외치고 있는데 다자 연애 그냥 단순한 썸이 아니라 연애라고 칭할 수 있는 정도의 릴레이션십이라면 굉장히 몰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상대방이 나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잠을 거의 포기를 하고 개인 사생활도 포기해야 하루를 예를 들어서 한 명이랑 사귀면 하루를 하루처럼 살면 되는데 3명이랑 사귀면 하루를 3일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돈주왕, 영역에서는 이제 능력자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쵸, 카사노바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게 과연 내 취향이냐 바람직하냐라는 문제에서는 저는 별로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잠깐 오해가 아니라 약간 사실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웹툰을 혹시 보셨어야 되는데 해적단에 이제 속하신 40이라는 웹툰 제목이거든요. 거기에 배경은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올해 한 뭐 100일 이상 사귄 그런 커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웃집에서 낯선 남자의 향기를 맡은 거죠. 본 거예요. 근데 봤는데 우연히 이제 이 사람이 같은 복학생이고 뭐 근처에 이렇게 나오는데 문득 이제 이 남자가 생각난다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득 저 남자가 떠오르고 뭐 그걸로 인해서 약간 상상을 하게 되고 그런 게 이제 지금 말한 아침부터 점심시간은 누굴 만나고 점심부터 저녁엔 누굴 만나고 이게 아니라 원래 사귀던 사람이 있는데 뭔가 권태기라고 할까 아니면 좀 길어지는 근데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됐잖아요. 3년이면은 어차피 그 사랑을 하는 뇌세포가 죽는다고. 그게 정확히 18개월이고요. 네. 정확하시네요. 그래서 내가 회원님을 초빙했습니다. 이게 아마 36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6 곱하기 3 이래갖고 3개. 근데 이제 18개월이고요. 그 기간 동안에만 생물학적으로 뇌에서 분비되는 그 호르몬이 그 이후에는 어떤 자극을 줘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고요. 근데 그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 그거는 건강에 정말 치명적일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얼핏 알기로는 엔돌핀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호르몬이 다들 검색하시는데 지금 세로토닌 아닌가요? 세로토닌인가요? 이게 정확히 하면 자극이라기보다는 그 사랑의 시작, 진행, 그다음에 마무리 이런 그 단계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른데요. 일단 사랑의 시작 단계에서 도파민이라는 게 나온답니다. 아, 그러니까 도파민 맞다. 딱 첫눈에 네. 반하는 순간 밤이. 이제 그 도파민이 확 나오는 거예요. 이런 쾌감 중추의 메인. 이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라든지 좋아하는 것을 보거나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활성화되는 거라고 하네요.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게 아드레날린, 그다음에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럴 때 뭐 그런 거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얼굴 빨개지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해 콩깍지에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 페닐에틸라민이라는 거래요. 이성이 마비되고 열정이 샘솟는 뭐 그런 거라고 합니다. 아, 거의 마약의 수준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만질수록 커지는 사랑, 저기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른들이 이제 익숙하게는 몸정이라고 얘기하는. 여기 예. 본격 19금 방송이군요. 뭐죠? 왜 갑자기 아니. 호르몬 얘기하고 있는데? 아, 역시. 정의 종류도 25금 아니, 정도 왜- 되겠네요. 아니, 저 우리 35금. 3살 제한 좀 띄워봅시다 이번에. 지금 뭐 저기 그런 방송 넣어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순수했네요. 여기 그런 방송 컨셉인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맨 마지막이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나오는 게 세로토닌이래요. 정말 그 20대 때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제가 다들 지금 경악을 하셨는데 몸정을 잘못 이해해서 관계가 이상하게 꼬여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랑하고 욕정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달라야 생각을 되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가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 각자 생각하신 사랑이라는 자기만의 정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가 궁금해요. 제이크님. 야, 사랑을 근데 누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고 하면 좀 그런데, 저는 느낀 사랑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10대에 느꼈던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다음에 뭐 20대 막 그 질풍노도 시기에 느꼈던 그 사랑, 그다음에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철이 들어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그때 사랑이 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는 동일한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나보다 상대방을 더 위해주고 싶다는 마음. 제가 생각할 때 사랑은 이렇게 노력해서 얻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야 되고, 가끔 오해하시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할게, 내가 노력할게. 그런 분들은 좀 지금 당장 한번 뒤돌아서서 자신이 정말 제대로 있는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사랑은 정말 그거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를 만났을 때 뒤에서 후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진짜 후광을 보셨나요? 네, 저는 진짜 봤어요. 첫눈에 반했다는 말이죠. 예, 예. 그거 그냥 그러니까 그 메타포인 거죠? 실제로 후광을 본 게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근데 진짜 봤어요. 왜냐하면 간증이신가요? 어떤 거 봤다는데 왜 자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 회사에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 이제 신입이 아니라 이제 어쨌든 회사에 처음 들어와서 소개하는 그런 딱 그 시기였거든요. 근데 막 정말 뒤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한 사람만 보였던 것 같아요. 아, 그 순진한 그 신입사원. 순진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아내. 예, 예. 그렇게 네. 순진하지 않았는데. 저는 남자분들이 진짜 너무 순수하신 것 같아요. 그죠. 표현을 할 네. 때, 그러니까 모든 남자분들이 다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이제 보통 방금 말씀하신 제이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말을 종종 들어요. 주변에서 그 연애 경험담이나. 근데 너무 귀엽잖아요. 솔직히 후광이 보였다니. 너무 사랑스럽죠. 이게 예. 보였을 리는 없어요. 솔직히 과학적으로 그렇지만 내가 마치 경마에서 막 뛰는 그 말처럼 여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완전 옆에는 직진을 안 보이고. 꽂힌 네. 거잖아요. 완전히 꽂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약간 성향도 약간 있는 것 같은 게, 멀티보다는 하나에 집중하는 거에 되게 익숙하다고 해요. 남자분들이. 그런가요? 그럼 카사노바는 그런 별종인 건가요? DNA에 뭔가 결함이 생겨서.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남자분들이 멀티에 익숙한 거보다 뭘 할 때 하나에 집중하는 거 익숙하다라고 하는데, 그거랑 좀 괴를 같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솔직히 후광이 보였을 리는 없겠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저 대상이 상대방이 눈에 들어오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옛날 그 어르신들만 봐도 한 세대 저보다 한 세대 이상만 봐도 어르신들 남자분들이 이렇게 그냥 그 와이프와 아내가 그냥 알아서 살게 놔두고 어딘가로 돈 벌러 갔다 오면 항상 애 하나씩 더 생겨 있고 여기저기 이제 정을 나눠주고 계시고 그런 사례를 되게 많이 근데 봐오면서 세대 간의 차이가 되게 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윗세대들이 받아들이는 개념이랑 저희 쪽이 받아들이는 완전 틀리죠. 개념이 네. 지금 저희도 사실 30대와 40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네. 네. 그게 연애와 결혼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다자간 연애 질문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책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래는 다자간 연애도 정상이고 동성간 연애도 정상인데 그게 종교적인 이유나 사회 법 질서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일부 다처제로 바뀌어온 것이다라고 쓴 책을 봤어요. 꽤 유명한 철학자의 책인데 일부 일처제로. 그거는 이제 사회 규범과 어떤 국가가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일부 일처제가 돼야지 아이들의 관리와 생산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국가라는 게 형성되는 단계에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서포트라고 생각을 해요. 서포트. 네. 그러니까 서로 서포트하는 거죠. 네. 네. 상대방이 자라온 환경이나 생각이 정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20 몇 년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딱 만나가지고 딱 후광이 비치고 막 이래서 만났는데 그게 초반에는 한 18개월 동안에는 이제 막 이런저런 이유들로 막 다 안 보이고 막 무조건 맞춰주고 이런 게 있었지만 솔직히 이게 롱런을 하게 되려면 서로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진짜 오래 가려면. 그러려면 서로 상대방의 취향은 당연한 거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서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나면 서로 서포트를 해주는 과정이 있지 않으면 그 이후에 뒷단에 저는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서 뭐 그것도 이제 케바케겠지만 저는 그걸 맞춰주는 과정이 굉장히 배려와 희생이 따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에게. 그게 어떤 영역인 건 간에 상관없이 저는 약간 서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이요? 네. 그 30 이전과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는 되게 머리로 사랑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시키고 그게 내 취향이다라고 정립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외향은 어때야 머리로 되고 하면 뭐 두뇌나 뭐 뭐 영양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뇌생남 뭐 이런 거 뭐. 똑똑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아. 외모는 어떠해야 되고 이런. 말할 때 뉘앙스는 어때야 되고 코드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고 뭐 이런 왜 모호하면서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거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이 있으신 거네요. 딱. 네, 있었어요. 오히려. 그리고 20대는 더 있었던 거고요. 그냥 연애를 허투루 하고 싶진 않다. 가볍게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사실 또 제 나이가 저희 20대만 해도 그렇게 연애하면 바로 결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저희 때도 그랬어요. 아 그런가요? 네, 심지어 저희 때도. 네, 그랬기 때문에 연애 자체를 쉽게 안 했었어요. 쉽게 안 하고 이건 아니야. 이런 사람은 아니야. 딱 한 번이는가 두 번 만나고 딱딱 잘라냈죠. 근데 오히려 이제 30이 넘어가면서 인생이 그런 게 아니구나. 사람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예쁜 색깔들이 있는지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도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상치 못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나한테 주어지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 방어벽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그냥
사람 자체를 보기 시작을 하게 됐고요. 다른 것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같이 살아갔을 때 같이 인생의 화음을 얼마나 잘 낼 수 있을지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정반대로. 주로 20대 때 그냥 사랑 하나만 보고 막 연애하고 그러잖아요. 결혼하고.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나이가 들면서 사랑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랑이라는 건 인생을 정말 같이 잘 조율해서 음악을 정말 예쁘게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게 되는 다른 그 어떤 조건보다도 저는 그렇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가끔 고민은 되죠. 예, 돈 걱정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고민도 하고. 근데 그게 갖춰진 사람 만난다고 해서 이 고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100%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이게 완성을 시킨다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그렇구나. 프레임적인 것 같아요. 인생의 완성은 없는 것 같아요. 혼자 살아도 충분히 예, 충족감을 느끼고 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연애가 귀찮아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혼자서도 충분하게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꼭 두 명이어야만이 아니고. 그 어떤 소설가는 결혼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냥 그 합법적으로 공인된 예, 성 파트너를 가지는 게 결혼이다. 뭐 정의 자체를 그렇게 해버리더라고요. 어떤 소설가께서는. 네. 근데 과학적 이론에 따르면 18개월이네요. 유효 기간이.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세요? 이게 20대 때랑 30대 중반이 넘어갈 때랑 성역이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기보다는 흥미도 자체가 그 전에 약간 이런 육체적인 사랑과 그다음 정신적인 사랑 굳이 구분하자면 20대 때는 육체적인 사랑에 대한 관심도 훨씬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사랑. 그런데 그 에로스 사랑과 플라토닉 사랑 중에서 에로스가 한 70 정도 되나요? 보통은 뭐 저희 흔히 하는 얘기로 남자들 30 이전까지는 여자에 미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저희끼리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분명 개인차는 있습니다. 네, 분명 개인차는 있어요. 그런데 보통 만나면 여자 얘기를 보통 하죠.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 근데 뭐 물론 나이를 많이 드셔도 그런 분들은 계신데 이제 자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육체적인 어떤 매력이나 이런 걸로 상대방을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그 이면에 진짜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그 성격,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 그렇죠. 그 성격이지. 그거를 더 보고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저는 많거든요. 동의하시나요? 근데 이제 사랑이라는 거를 아까도 정의가 어떠냐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잠깐 들은 얘기인데 사랑에는 이제 이렇게 플로우가 있대, 흐름이 있대요. 그래서 아까 이제 플라토닉 에로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흔히 우리가 아는 건 이제 플라토닉 에로스 하나 더 있으면 아가페 이렇게 있는데 이제 플라토닉 러브는 굉장히 순수한 사랑이라서 이게 사랑인지 뭔지도 잘 모르지만 그냥 좋은 거예요. 욕정이 배제되어 있다라고. 그렇죠. 욕정 뭐 조금 더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에로스가 되면은 에로스적인 사랑은 약간 욕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갈등이에요. 욕망과 갈등. 내가 뭔가를 취하고 싶은 거에 대한 욕망과 가지다 못 가지다의 개념으로 그냥 정의 내리면 되는 아니요. 거군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요? 왜 흐름을 말하냐면은 본인이 약간 아까도 이제 10대 20대 얘기를 하셨는데 잘 모르는 시절, 그러니까 거의 뭐 초등학교 이 시절에는 유치원 이럴 때는 남자들 손 잡는 게 요새 애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만 해도 그건 그냥 친구 손 잡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좋은 거잖아요.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지만 그게 플라토닉인데 거기서 조금 지나면 이제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20대의 그런 어떤 에로스적인 정말 이런 본능, 동물로서의 본능이 나오는 그런 욕망하고 그다음에 그걸 자제해야 된다는 갈등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가 있고. 근데 우리가 하나 모르는 게 있는데 거기서 원래 넘어가면은 아가페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아가페는 뭐냐면 무한대의 사랑이에요. 그건 뭐냐면 사실은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들이 주로 그거거든요. 사실 어떤 남녀가 만나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한다는 건 이제 정말 힘들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필리아라는 게 있더라고요. 필리아는 뭐냐면 남자 여자가 뭐 친구가 존재해 안 존재해? 뭐 이런 거 물어본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냥 남자하고 여자이긴 하지만 그 동성이든 이성이든 그런 그냥 서로 위해주는 마음이 계속 끊임없이 가진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아가페처럼 무한적인 사랑은 또 아니고
또 그렇다고 뭐 약간 아까 말한 건 좀 에로스적인 사랑도 아니고. 그 호감이라는 단어로 대체해도 될까요? 그러면 근데 그거를 호감이라고 해야 될지 사랑이라고 해야 될지 한다면 그런 사람 의리 아니에요? 의리? 의리 그렇죠. 오랜 시간 같이 계속 네. 관계를 쌓아가다 보면 예. 뭔가 이렇게 저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끼리 음. 네. 이게 지금 보면 그 니코마코스 율리학에서 나온 것 또 같은데 검색을 네. 필리아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음. 그러한 바람이 쌍방적이면서도 그런 상태를 서로가 인지하고 있는 품성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우리나라의 정 같은 거래요. 그쵸. 예, 정. 예, 바로 그거. 음.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흐른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는 정. 플라토닉 하다가 에로스를 에로스 느꼈다가 하다가 이제 필리아로 가면서 맞는 것 같아요. 아가페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부부들이 다 의리로 사는군요. 그럼 저희는 다 필리아 상태군요. 네. 의리. 아, 오래된 연인들도 의리. 그죠? 감사합니다. 네. 정리해 주셔서. 어떻게 끝맺을까 고민했었는데 네. 참 난감하네요. 근데 다자연애가 현실에서는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자연애. 네. 근데 이게 그 간통죄. 간통죄 폐지되고 폐지됐죠. 이러면서 뭐 문학계에서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 이야기를 많이 주제로 다루다 보니까 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화하고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되고 한 사람을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되고 이거 인간의 본능에서 벗어난 거다라고 많이들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네. 볼 수 있어요. 사실 다자연이 할 수도 있고 사실 뭐 제약 자체랄까 그다음에 세상에 원래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딱히 설명되지 않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어떤 규칙, 프레임 이런 거일 텐데 다자연애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명확해요. 사실 황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해주었으면 하는 행위를 해라. 나한테 내가 좋다고 느끼는 걸 하고 내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걸 하지 말아라의 컨셉이거든요. 그게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연애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통 다자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면 나는 자유로운 연애를 해. 그러면 상대방도 자유로운 연애를 하는 거를 보장해줘야죠. 실제 그냥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커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바람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기적인 게 뭐냐면 자기는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할 거야. 넌 안 돼. 이거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뭐 나도 자유롭게 하고 너도 자유롭게 하자. 하지만 우리는 서로 같이 사귀는 사이야. 이게 가능해지기까지 인간의 의식 수준이 발달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안 된다. 그러니까 게 제 생각이죠. 그 개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되게 현실주의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스페어 타이어처럼 두고 나는 연애는 자유롭게 하겠다. 네. 그거 같거든요. 그죠? 되게 좀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사례로 여배우와 감독의 사랑 이야기가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뭐 이름은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다들 의견들이 분분하잖아요. 본처 입장과 새롭게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들 그건 또 무슨 죄냐. 사랑도 안 하는데 누군가의 제도에 얽매여서 누군가랑 평생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도 불행이다. 근데 본처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상처겠어요. 그게. 그런데 저는 오히려 다자연애를 할 바에는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스페어 타이어처럼 문제가 제가 좀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 되게 비겁한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한 20년 동안 한 사람하고 살아왔는데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어. 새로운 사람 나타났는데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바람을 필 게 아니라 헤어지고 이 사람하고 다시 결혼하든지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좀 자주 파트너를 바꿔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는 순수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되게 약간 용기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 이혼하면 많은 재산을 이제 위자료로 여자분들이 받게 돼 있어서 그걸 아주 비즈니스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과연 순수할까요? 자주 사랑을 바꿔가면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가정에 들어가면 안 되고 사실 아마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 때문에 솔직함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는 안 좋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돈을 제도적인 많이 줘도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이용해서 뭐 이용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외적인 굉장히 조항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사실 미국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우리는 항상 이렇게 뭔가 앞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전부 전체를 평가하는데 사실 미국이 더 윤리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보수적이고. 되게 보수적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자유연애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자유연애라는 게 어떤 사랑이냐 연애냐 이거를 누가 뭐라 그래야 되나 누가 남자니까 여자를 책임져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상대방이 이제 서로 파트너가 만나서 서로 좋아하다가 헤어진다. 근데 헤어질 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저쪽은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하고 이쪽은 경제적인 활동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동으로 뭔가 반반 부담을 해라. 이런 얘기지. 저 여자 쪽이 더 잘 나가고 남자가 더 못 버는데 그게 가진 않잖아요. 오히려 그때도 남자 그때는 네. 반대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는 건 다 똑같다 생각해요. 뭐 미국이 됐던 한국이 됐던 뭐 그게 더 자유롭냐 안 자유롭냐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굉장히 어떤 한 가지 프레임에 굉장히 갇혀 있었고 네. 그 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더 우리보다는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 도덕적으로 지탄을 하거나 이러는 거는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여배우 사건 얘기 들었을 때 어쨌든 본처가 괴롭겠구나. 본처가 있고 이혼하지 않았는데 그 여배우랑 그렇게 된 건가요? 네. 그건 문제가 있죠. 그렇고 전 세계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 사랑하는 사이에요를 예. 그게 그건 근데 문제가 제가 있죠. 봤을 때 이게 저의 추측이에요. 그 두 사람도 실은 오프 더 레코드를 하고 싶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워낙 주목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따라다니는 거죠. 스포트라이트 같은 것들이. 그러면서 약간 밝혀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약간 좀 미묘하다 이러면서 근데 기사가 나올 때. 미묘한데 어떤 기사들은 좀 악의적으로 미리 계획하고 둘이 도망가서 살려고 했다. 그리고 이혼을 요청을 하는 건 이미 계획돼 있었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약간 분위기를 보면 이혼을 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게 타이밍이잖아요. 언제나 타이밍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터지기 전에 이미 부인이랑 이혼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혼 딱 도장 찍고 터졌으면 솔직히 그게 그렇게 지탄받을 일인 것인가. 문제는 타이밍이 자이건 타이건 타이밍이 앞단에서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미쳤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 남자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쩐지. 그래요? 네, 네. 근데 이제 그쪽에서 가오 떨어질 대로 다 떨어지고 3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자기는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듣게 되니까 남편이 누구랑 바람 핀다라는 걸 언론에서 듣게 되니까 배신감이 이거는 예. 창피한 거예요. 진짜 창피한 30년을 같이 살았으면 그냥 그쪽에서는 이제 너 죽어봐라 이런 식으로 절대 이혼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겉으로는 속으로는 너 죽어봐란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겉으로는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뭐 이런 식의 덕을 뭔가 네, 보여주고 있지만 발설하는 듯한 그런 예. 것들을 좀 플레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이 양반들 타이밍이 되게 안 좋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알고 보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모 대기업에 지금 아마 호텔도 운영하시고 여자분. 예.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 그러니까는 거기도 지금 이제 헤어지자라는 상황이 왔는데 남자는 아직 이제 마음의 정리가 안 됐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마음의 네. 정리 안 아, 됐을 수도 저기- 있고, 예, 뭐 아,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타이밍의 문제라고 하셔갖고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사실 조금 이제 그 다자연애를 조금 더 얘기하자면 누가 누구를 좋아하다가 여기 딱 정리하고 난 새로 시작 이게 되면 좋은데 그게 어디 쉽게 되나요? 그렇죠. 네. 요 식당 이게 또 안 되죠. 내가 끝내고 싶어도 상대가 있는 거네. 나는 끝냈지만 저쪽은 아직 안 끝낸 상태면 거의 정리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또 새로운 인연은 또 찾아오고 그러니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와서 헤어졌는지 아니면 헤어지고 뭐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지 이건 모르지만 지금은 그거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파트너가 있는데 분명히 그러니까 결혼이 됐던 아니면 결혼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귀던 뭐 한 10년 사귀던 애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인다 이거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후광이 있어서 이렇게 경주마처럼 하나 앞에만 봤는데 후광. 예, 근데 옆에 이제 다른 여자가 있는 거를 뭐 한 5년 있다 알게 된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 다자연애의 제일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자연애라는 감정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있죠. 그런데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커밍아웃을 하느냐. 근데 문제는 커밍아웃을 한 거를
상대방이 이해해 준다는 게 성립했을 때 다자연애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 여자를 좋아하는데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이 둘도 아는 거야. 내가 둘을 좋아한다는 거야. 근데 그 셋이 그러니까 다 어그리 하는 거죠. 다 그래 맞아. 너도 좋아할 수 있고 나도 좋아할 수도 있고 우리 모두 좋아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다자연애가 되는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각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모두가 네. 아닌 게 저는 네. 사실 지금 되게 이미지 관리하느라고 제가 딱 열려 있는 사고인 척하고 지금 얘기를 주도를 했지만 네. 저 되게 속으로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제도예요. 예, 우리끼리 뭐 이렇게 하자 합의 본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타이밍이 나빴을 수도 있고 이게 뭐 의지로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최소한 누군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시간을 갖고 충분히 저쪽 나는 아니었는데 저쪽이 이랬어 이런 비굴한 변명하지 말고 정말 자기 마음을 돌아본 다음에 신뢰감 있게 배우자를 설득하든가 아니면 설득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 거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다자간 연애를 찬성하는 쪽이 아닌 거예요. 저는 제도적으로 봤을 때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할 수는 있죠. 그게 뭐 개인의 행복 추구권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불행하게 살다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서로 약속을 했고 법적으로 신고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왜 미디어를 통해서 상대방 배우자한테 알려지게 하고 두 사람이서 얘기를 하다가 끝이 안 났으면 그게 그렇게 티가 나도록 행동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언론에 나와서 나는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안 해줘서 얼마나 구차해요 진짜.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되게 되게 이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 것 같아요. 물론 과거하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행동하겠지만 뻥이고요. 큰일 났다 이거 방송. 이상적인 분들이 모셨군요. 네, 뻥이고요. 이거는 방송만 타이틀만 나갈 것 같아요. 자뻑들 막 이런. 그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마음이 시프트를 한다는 게 이게 자기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막 안 되죠. 딱딱딱 안 돼요. 이렇게 프로세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자극이 솔직히 없었다면 외부에 그냥 쭉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두 커플은. 근데 자극이 있었다는 거지.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극이 있는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이크님께서 후광이 빡 해서 들어오느냐 아니면 그냥 뭐 이 사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건 것 같아요. 영향을 미쳤는데 아까 지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동안 30년 동안 쌓아져 나온 게 있잖아요. 이건 정말 무시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말 양쪽 다로나. 그렇죠. 한 자식의 부모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저희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바람을 피느냐 안 피느냐는 한 끗 차이인데 이 저울을 쟀을 때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그런 레퍼런스들 벌서스 내가 이걸 다 포기해도 될 만큼 새로운 자극이 나한테 더 많은 효용을 줄 것 같다. 이거를 쟀을 때 기울어지면 그쪽을 선택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성적으로 판단했다는 네. 여기서 저는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가 첫 주제가 30대 이전과 30대 이후의 사랑과 결혼과 연애라 그랬단 말이에요. 30대 이후에 후광이 들어오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계산적으로 계산해서 다른 선택을 하는 근데 거예요. 제가 아까도 궁금했는데 네. 이게 아까 그 결혼을 자꾸 얘기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결혼이라는 걸 자꾸 전제로 맞아요. 두셔서 그러는데 네. 결혼 안 한 사이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우라라는 건 맞아요. 분위기라는 건 음. 단순히 어피어런스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인어에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맞아. 이 사람의 손짓 하나, 바디랭귀지, 눈빛 네, 하나. 눈빛의 각도, 음. 그다음에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의 뭔가 이런 것들이 되게 교묘하게 조합돼서 그 사람이라는 전체 아우라를 만들어내는데 그걸 매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이 사람 봤을 때 진짜 솔직히 저는 진짜 잘생기고 진짜 예쁜 사람들한테 되게 매력을 못 느끼거든요. 저는 가질 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정답인 것 같아. 아 갑자기 막
네, 그런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장동건 얼마나 잘생겼어요. 김태희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와 진짜 대박 진짜 멋져 이런 느낌은 안 드는 게 근데 장동건 앞에 실제로 옆에 서 있으면요. 예,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었지? 뭐 제가 좀 무리수를 둔 것 같은데 요즘 추세가 뭐냐면 오, 요즘 추세가 옛날에는 대놓고 소개팅 뭐 그 전에로 올라가면 선 이게 아주 목적이나 의도가 분명한 만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남녀 간에. 근데 이게 요새는 되게 촌스러운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네, 이게 뭐 다 그러시겠지만 그렇게 만나셨겠지만 촌스럽다 생각하고 그냥 후광을 느끼시고 만나셨겠지만 저희 때는 더더군다나 뭐 선봐 이러면은 진짜 바보 취급 뭐 이렇게 네, 누가 중매해 준다 그러면 진짜 너 바보냐 뭐 이런 식의 이거는 너가 만날 능력이 없으니까 누군가 물어다 주는 거 아니야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점점 젊은 사실은 맞죠. 네. 예, 예. 근데 그 전에는 이제 결혼이란 제도가 굉장히 의무화가 되니까 의무화가 됐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게 미덕이었어요. 자기 감정을 아. 표현하지 않는 옛날에? 게 예, 미덕이었기 맞아, 때문에 맞아. 물어다 줘야 되는 어. 거였어요. 예. 저는 2000년대 초반에 대학 생활을 시작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그 소개팅마저도 이제 그 선이라는 말이 정말 구리다 생각해서 이제 소개팅으로 바뀐 거예요. 그쯤에서 바뀌었는데 소개팅도 막 따져가지고 해주면 뭐냐, 쟤 중매쟁이냐 뭐 이런 식의 뉘앙스. 그러니까 요새는 진짜 미혼 남녀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뭔가 가연, 선우, 뭐 듀오 네. 같은 데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은 분위기가 어떻냐면 쟤 어디 모자라냐 약간 조금 약간 너무 강한 건 아니지만 만나면 되지 다른 데에서 다른 데 어디 모임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맞아요, 많아졌어요. 이게 심지어는 토플 학원, 토익 학원에서도 만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게시판에 글들을 막 올라와요. 너 뭐 어떤 식의 남자를 만나고 싶어? 그럼 토플 학원 가. 뭐 이런 것들이 서슴없이 올라오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토익보다 토플을 다니는 사람은 경우 외국의 대학원에 입학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거 잠깐만. 그래서 네. 일부러 네. 그렇게 가는 사람들 실제로 봤어요. 제가. 그 유학 출신이셔서 예. 저는 공부를 했고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꽤 많이 봐서 이게 점점 어떻게 되냐면 목적은 좀 비슷하지만 이걸 겉으로 드러내고 그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의 관계를 맺느냐 아니면은 그 좀 너무 직접적이고 촌스럽고 솔직히 사람 몇 번 만나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리스크를 조금씩 회피하면서 일단 만나보고 일단 맞아. 남자 여자 내가 너를 결혼 배우자로 찍겠어가 아니라 맞아요. 그냥 만나보고 맞아요. 좋으면 그게 좋은 게 이제 친구같이 좋은지 아니면 진짜 이성같이 좋은지는 만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여러 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앞 단위에 뭔가의 엑설사이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엑설사이즈. 이게 예. 뭔가 썸 아니에요 그거? 썸일 수도 있지. 수도 있어요. 썸일 수도 있어요. 좀 되게 직접적으로 나는 결혼을 해야 되니까 누구를 갖다 주면 내가 만나서 호텔 뭐 커피숍에서 얘기를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요새는 그냥 내려놓고 만나자는 네, 거 쉽게 말해. 그냥 다 까고 네, 남자 여자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렇죠. 만나서 내가 너한테 호감을 느끼면 우리는 그때 발전할 수 있다. 약간 열린 그런 거. 언제 어디서라도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 만난 사람들 중에서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옛날에는 우리는 난리 났거든요. 어디 여자가 예. 그리고 막 여러 사람이 연락 오면 뭐 행동을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여지를 줬으니까 뭐 이렇게 지탄 받았었거든요. 프레임이 많았죠 예. 옛날에. 예. 그 함부로 어디 가서 웃지도 말라고 그렇게 교육 받았었어요. 저는 여자가 웃음 흘리고 다니면 안 된다고. 지훈이보다 나이는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저런 시대를 안 살고 자, 이것도 제가 여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약간 그게 저는 오히려 약간 지금 내려놓았다고 하는데 난 사실은 조금 이런 말하면 근데 큰일 날 것 같긴 한데 남자분들이 약간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 한때 초식남이라는 표현이 아마 우리나라에도 쓰였던 것 같고 그 이전에 일본에서도 했고 네네네. 약간 그 무게 중심이 옛날에 이제 그 남성 위주였다가 아직도 멀었지만 여성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면 남자가 뭐 밥을 내고 밥도 사고 술도 사고 영화도 보여주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밥 내가 샀으니까 커피 네가 사고 영화는 같이 사자 뭐 이런 식으로 변했다라는 그런 거 같고 사실 소개팅이란 말은 저희 때도 있었어요. 예, 저희 때도 미팅 잘 안 했어요. 물론 미팅이 좀 제가 빵집에서 미팅 하던 시대 때부터 했는데 빵집. 예, 빵집에서 이렇게 소보로 빵 10개 저는 갖다 미팅은 대학 가서 처음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 중학교 때 했는데 어머나. 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하다는 거죠. 예, 그 다양했고 앞서 나가신 분도 있고 예, 천천히 나오신 분도 있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저기도 나왔지만은 1990년대 X세대가 아직까지도 가장 진보적인 세대라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남자 여자 만나는 데 있어서 저 되게 많이 쫓아다녔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남자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모든 거 내려놓고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모든 거 내려놓는 게 아니라 저는 약해졌다는 표현을 써요. 저는 약해졌다. 약해졌다라고. 이거 그러니까 또 저는 남자분들이 들으면 그러니까 또 안 제가 좋아할 그래서 얘기예요. 되게 조심스러운데 네. 근데 사실 조금 제가 이제 젊은 제 후배나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남자들이 똑똑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순진해갖고 그냥 당연히 그러는 거 이제 여자는 내가 보호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 거였다가 지금 점점점 아까 말한 그런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그런 것들이 변하면서 네. 서로 같이 책임지자. 너는 너의 라이프가 있고 나는 나의 라이프가 있는데 그쵸. 우리 같이 만나서 사는 데 있어서는 같이 지내자.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하도 평등을 주장하는 세상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저는 약간 좀 그런 면에서 아쉬운 점을 느껴요. 개인적으로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시구나. 사실 그 그 되게 미국 같은 예. 경우는 맨박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히려 한국보다 더 심하게 그런 게 있거든요. 남자들은 계집애처럼 울면 안 돼. 계집애처럼 달리면 안 돼. 그리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 그리고 최대한 인기가 있어야 되고 많은 여자를 거느려야 되고 이런 어떤 맨박스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 맨박스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캠페인까지 벌어질 정도란 말이에요. 캠페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여자한테만 안 좋을 것 같은데 남자 스스로한테도 안 좋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이래야 되라고 하는 어떤 정말 딱딱한 마치 철 갑옷 같은데 자기 어떤 행동이나 삶을 맞춰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벗어 던지자. 맨박스에 나오자라는 포인트란 말이에요. 반대로 여자분들도 그런 말은 없지만 일종의 박스가 갇혀져 있어요. 여자는 이래야 돼. 뭐 경험하셨죠? 갇혀져 있죠. 그리고 더 실제로 심하죠. 그렇죠. 지금 생각이 깨어 있다라는 여자들까지도 20대 30대 미혼일 경우에는 어쨌든 나는 남자들이 선호하는 여성이 되고 싶어서 그건 어쨌든 경쟁에서 내가 선택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박스죠, 사실은. 그런 박스 안에서 실제로 깨어 있는 여성들까지도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행동을 해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의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자. 그리고 그거를 해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하는 어떤 그런 합리적인 시스템이 합리적인 또 인식이 퍼져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성이 다를 뿐이지 얼마든지 자기 각자 자신다움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좀 살아가고 교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게 드러내는 것이 주변 사람들한테 눈치 안 볼 수 있는 사회. 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지금 다시 원래로 돌아오자면 하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깊은 교감을 나누는 것이라고 정의해봐도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가로막는 그 많은 것들. 그러니까 내가 나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거는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싸워야 될 일종의 하나의 에너미가 아니겠는가, 적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서로 뭐 어때 남자인 것도 난 좋고 여자인 것도 좋아. 서로 다르니까. 그런데 만일 어찌 말하면은 이런 자연스러운 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같이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항상 광고 캠페인이 인식을 전환시키는 네. 게 주잖아요. 주된 핵심인데 광고 마케팅을 할 때도 가장 힘든 광고가 뭐냐면 기존에 갖고 있는 인식이나 편견을 깨부수고 새로운 거를 주입시키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기 어렵거든요. 어렵죠. 근데 이런 문제가 사실 그것과 일맥상통한 거고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도 뭐 어쨌든 큰 회사도 대기업도 다녀보고 작은 회사도 다녀보고 했는데 마지막은 뭐 어쨌든 그래도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에서 이제 이사라는 직함까지 달고 나왔지만 이사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여자 임원은 항상 저 혼자였어요. 어느 조직에서든. 예, 본부장이 될 때도 마찬가지였고
어떤 게 제일 스트레스였냐면 주변이나 아니면 대표님들이 저한테 우리 회사에서 어머님 같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거죠. 사실은 전혀 거리가 먼데 네, 뭐지? 완전히 거리가 먼데. 갑자기 네. 약간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 뭐 직원들이 다 많이 힘들어하고 이럴 때 남자 리더들이나 이사들은 못 답을 해줘야 챙기는 되나요? 못 챙기는 거를 지유가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듣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오래 하고 싶지 않은 것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었어요. 너무 많아요. 여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남자분들도 되게 그런 게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런 거 있지 않으셨나요, 이사님? 제이크 이사님? 이거 이사셨군요. 네. 이렇게 또 나오고. 대표이시기도 하시고 뭐 예. 사실 어떤 게 정답이다라가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의 풍토와 수준을 조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우리가 일조를 하자라고 해서 시작된 방송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예. 저 20대 분들이라든지 꼭 30대 분들 뭐 나이를 떠나서 사랑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런 질문이 정말 한 질문의 반 이상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평생 죽을 때까지도 그 질문이 나오고 정말 피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라는 질문을 40대도 하고 30대도 해요. 근데 그게 다 지금 싱글이 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그게 절대절명의 퀘스천이라는 거죠. 사기 결혼을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얘기까지. 그래요? 네. 사기 연애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라든가. 아니 근데 어. 선수들 있어요. 선수들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치. 금세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 금사빠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금세 사랑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신랑도 금세 사랑에 빠진 게 아니기는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 뭔가 다른데라고 다가오겠는데 금사빠를 저는 사실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저 제 주변에 되게 많아요. 왜 그런 걸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걸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려고요. 왜 그럴까? 금사빠를 다음에는 그 패턴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어떤 패턴이에요? 이게 궁금하다. 주로 이게 통계가 제가 조사하지 않아서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자보다 남자분이 많아요. 금사빠가. 네, 음. 여자분보다 남자분이 많고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많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그 시그널을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약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사빠의 경우, 금사빠의 경우, 그러고서는 그거를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고 있죠. 좋아, 내가 쟤를 한번 작업해 보겠어. 100%였어. 막 이러면서 뭐 이런 식의 상상의 나래를 펴가면서, 그러니까 막상 이제 그 여자와의 이런 릴레이션십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 몇 건의 릴레이션십으로 이렇게 어떻게 되게 능력자들처럼 조합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딱딱딱. 이게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자기 합리화가 돼요. 얘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거의 경제학 용어로 근데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근데 나도 나쁘지 않아. 예를 들면 나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금사빠가 되게 막 매력적인 사람 만나서 너무 좋아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만났는데 저 여자 나한테 좀 호감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나쁘지 않고 나도 나쁘지 않고 뭐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의 뭔가 약간 그런 걸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런 관계가 오래 가나요? 못 가죠. 그죠. 네, 2달, 3달을 못 넘겨요. 보면은. 그럼 처음에는 그럼 어쨌든 금사빠의 감정을 알고도 상대편이 받아주는 건가요? 받아주죠. 왜냐하면 네. 이게 상대방은 호기심이라는 게 존재하니까요. 이게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근데 기분 그게 나쁘진 않은 거죠. 상대방은 금사빠라고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 여자분이나 남자분은 얘가 금사빠 같은 사람인 걸 모르고 나한테 완전 올인했나 보다, 완전 반했나 보다. 막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진짜 이번엔 정말 나의 인생에 그걸 만난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저는 그러죠. 그래? 이러면서 얘기해봐. 막 이러면서 또 시작됐구나. 얘기해봐. 이번엔 진짜? 막 이러면서 약간 진짜? 막 이러면서 받아주는데 이거 비디오 촬영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근데 100% 경험담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사람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 지인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완전 몰입을 해요. 올인을 해요. 그 여자분한테 올인을 해서 뭐 고기도 사주고 뭐 후식도 사주고 막 이런 거 막 사줘요. 막 물량 공세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겨. 왜냐면은 그 남자 자체도 딱 봤을 때
매력이 없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허우대 멀쩡하고. 건강하고 네. 멀쩡하고 건강 나오나요? 건강하고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러지 아니, 말자. 아니, 그렇지. 이거 아까부터 자꾸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시려고. 그러니까 뭐냐면 띄워보려고 제가. 진짜 운동도 좋아하고 네. 뭐 정신도 건강하고 실제로 굉장히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청년이면 당연히 매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귄단 말이에요. 거의 100% 사귀어요. 남자가 대시를 하면. 근데 이 사람이 카사블랑카 뭐 이런 건 아니고요. 2-3달 뒤에 깨지는데 되게 어이없는 이유로 깨져요. 누가 깨요 근데? 관계가 남자가. 남자가 음, 깨요. 네. 왜 깨요?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깨요? 깨는데 남자가 깨거나 정찬인 거지. 그러니까 남자가 깨거나 상대방에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두절을 하는 거예요. 얘의 이 행동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친 여친 하면 뭐 100일, 200일, 300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뭔가 마음을 써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잖아요. 네. 남친 여친 하려면. 네. 근데 그게 전혀 없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사빠는 약간 유아적인 성향 때문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있네요. 남자는 약간 보호라기보다 그 예전에 뭐였죠? 어머니를 약간 그 어머니를 좋아하는 그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금사빠에 좀 저는 오히려 잘 빠지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을 근데 것 또 한 가지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아까 이제 남자들도 금사빠가 있지만 저 여자들은 또 그게 있잖아요. 그 뭐지? 나쁜 남자 좋아하는 성향. 그건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네, 네. 금사빠랑 어? 네, 나쁜 남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금사빠로 돌아가서 금사빠를. 진짜 그 사람의 본질을 봤으면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이고 뭐 10시 이후에 전화를 그래도 한 통은 줘야 계속 이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약간 정서적으로도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알면은 이게 깨질 일이 없는데 네. 깨지는 이유가 왜 어이가 없냐면 너 왜 깨졌어 물어보면 아니 나 10시 이후에 나는 4시간 갖고 독서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전화 오고 귀찮게 하고 남자가? 네. 귀찮게 하고 도저히 자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서 얘는 나의 인생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우와. 생각을 해서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러면은 속으로 놀라죠. 아니 남자 여자 사귀는 게 계속 같이 붙어 있고 싶기도 하고 뭔가 교류하고 싶어 사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 황당한 거죠. 여자 입장에서는 뭐야 이러는 거예요. 사귀자고 해놓고 내 전화하면은 끊어 이러고 바쁘다 그러고 바쁘지도 않으면서 솔직히 뭐 이런 너무 특이하죠. 근데 너무 빨리 빠져요. 그 친구가. 그게. 네, 사람 빠질 때. 근데 생각보다 이게 되게 괜찮은 친구인데. 네, 저기 이해가 가는 게 자기 자신, 그러니까 상대방 그 있는 그대로를 보고 이제 그 사람하고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가 아니라 정말 상대방한테 자기 이상형을 자기 네. 맘대로 맞아요. 만들어내서 투영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하면 당연히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네, 이유가 그래서 깨지죠. 뭐냐면 그 사람이 사귀었을 때마다 처음에 던졌던 얘기들이 있어요. 이번에 이 친구는 정말 내 미래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 스타일이에요. 오 마이 갓. 이거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정말 괜찮은 사람이겠는데? 이러면 여지없이 3개월 뒤에 깨지고. 저는 연애를 할 때 그 상대가 나에 대한 감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항상 그런 극기 훈련을 시켰거든요. 정말요? 네. 이런. 왜 매번 데려다 주다가 뭐 가까우니까 너 혼자가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최소한 데려다 주는 거 한 3개월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기준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내가 잠이 안 올 때 언제든지 전화했을 때 받아줘야 되고 그게 금세 지치거나 귀찮아진다라면 이 사람이 나중에 결혼해서 살아갈 때도 마음의 쉽게 깊이를 그러니까 나하고는 맞지 않는 사람이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건 여자분들한테 들은 건데 소개팅을 나갔을 때 내 눈이 이글거리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솔로 생활을 했는지 알아? 한 명만 걸리면 내가 정말 얘한테 나의 정성을 다 쏟을 거야 하는 오라가 이렇게 풍기는 사람 나를 던질 거야. 나를 던질 거야. 좀만 빈틈을 보이면 나 던질 거야. 이러면 도망가고 싶대요 여자분들이. 진짜 도망가고 싶어요. 네, 근데 그게 아까 오라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기운인 거고 사실은 다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거꾸로 너무 이렇게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이런 되게 굶주린 사람한테는 사실은 그런 어떤 그게 안 떨어지고 거꾸로 되게 여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냥
그러면 상대방이 편함을 느끼거든요. 그게 그래서 유부남하고 처녀와의 갑자기 또 그렇게 훅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깜짝이야. 유부녀와 총각과의 연애가 갑자기 훅 들어오시. 네. 깜짝이야. 아니 뭐 아직 그 정도인데 뭐. 뭐 아니 아니 뭐 심한 얘기도 아니고 하세요. 아니 실제로 주변에 아, 맞아요. 왜 그 네. 사람을 만나? 그 사람 유부남이잖아, 유부녀잖아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편해, 그래서 부담 없어, 그래서 평온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여유가 내 삶과 내 마음도 편안하게 해줘. 라고 이게 얘기를 한다는 그래서 거죠. 이거를 저희 싱글 남녀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남자 여자로 바라보지 말고 그 이제 일단 사람으로 먼저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편안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오래 보내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뭔가 싹트거나 이거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반대 경우도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나쁜 남자 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특징이 있거든요. 편함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고 일단 어떤 이런 되게 어떤 뭐랄까 성적인 매력 내지는 그런 긴장 상태, 예, 그런 긴장 자신을 상태, 막대해 주는 그렇죠. 자기를 두근거리는. 근데 음. 그거는 좀 뭐 그런 성향이 있으시니까. 네, 그건 좀 다른 얘기긴 그게 합니다만. 쾌감이니까 그분들한테. 그렇죠. 네. 근데 약간 오래 못 가고 막 이런 거. 네. 근데 이제 이런 컨셉이 있는데 근데 그래서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피해야 될 거는 음.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예, 그 의학에서는 그게 이제 병이나 장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그걸 장애라는 개념을 못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품앗이나 둘의 문화를 이어온 우리나라 정서상 아유 뭐 그러면서 이제 그냥 묻혀서 이렇게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런 정서들이. 근데 실제적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그게 장애로 이미 규정되고 있고요. 한 사례도 보면 그 여자분은 어떤 예술을 하시는 분인데 그 결혼을 한 4번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모든 남편들은 이 연약한 불안정하고 연약한 이 여성을 자기가 지켜주고 싶어서 결혼을 하죠. 그리고 그 전 남편은 항상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여자가 장애가 있는 분이었던 거죠. 결국은 예, 정신 분석학적으로 보면 그래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그 새로운 또 터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도 하고요. 근데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피카소가 그렇게 애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매력이 있었냐면 여성들한테의 매력뿐만 아니라 동료인 남자들한테도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력을 갖고 있었어요. 재능도 있었지만 예술가로서의. 그래서 항상 주변에서 뭔가 도와줬다는 거죠. 이 사람을. 그 선수들한테 잘못 걸리면 말리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더 팁을 더 드리자면 실제로 선수한테 걸리지 않는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같은 남자가 봐야 된다. 같은 여자가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남자들의 심리라는 걸 잘 보면 그 자기 합리화를 교묘하게 이제 이게 다 너를 위해 사는 거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자분들을 꿰어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친구들이나 자기 가족들 안 보여주는 거. 네,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상하게 뭔가 중요한 어떤 큰 날 같은 경우에 연락이 안 돼. 바쁘다고 뭐 이런 거. 네, 그런 것들. 이제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다고 자기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유할 필요는 없지만 전화나 이런 거 할 때 꼭 어딘가 나가서 받거나 이런 것들. 그런 때 정말 작지만 시그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냥 너 복잡하니까 하나만 딱 찝으라면 뭐 이것도 저만의 기준인데 보통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요 자기 주변에 공유를 해요. 네, 이 사람 여자친구고 그냥 말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정말 거지. 사랑하는데 약간 부끄러워서 소개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아닙니다 그거. 아 그런 건 없나요? 아니 부끄럽다뇨. 이게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인데 그러니까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있다. 뭐 부모가 반대를 한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소개를 못 하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예. 그거는 네 그렇죠. 정말 일반적인 그리고 연애 친구들이 다 뭐 특수 직업에 있는데 우리 정도면 이런 여자들 만나야지라는 게 어떤 어릴 때부터 공공연하게 공동의 그 중거 집단의 어떤 정형화된 이상형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이런 얼굴 탈퇴해야죠.
그래서 저 그런- 같으면 그 그룹을 탈퇴할 것 같아요. 의외로 사람이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 네.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 반대를 물릅쓰고 결혼을 해야 된다거나. 저는 네. 이거는 다 떼고 그냥 미성숙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성숙도란 이게 뭔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이제 결혼 얘기랑도 이제 연계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결혼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사자들 간의 그런 합의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네. 가족이나 집안의 그런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거의 저변은 경제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양쪽 집에서 이렇게 막 억씩 막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죠. 약간 본인의 목소리를 내서 본인끼리 뭔가를 만들어 나간다는 분위기보다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는 거, 저기 뭐 누구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막 다 이렇게 리스트로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제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2살이 어려요. 그리고 장남이에요. 저는 차녀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저는 오빠 때 해봤고. 부모님이 재미를 봤어요 이미. 결혼 쫙 해갖고 근데 그쪽은 봐야 돼요. 이제 아. 봐야 네, 되는 이제 상황. 봐야지만 뿌린 게 많으시기 때문에 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다 쳐버리고 그냥 스몰 웨딩을 했어요. 가족끼리만 해외에 날라가서 그것도 그냥 다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는 게 싫어서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네. 그러니까 부조도 하나도 다 못 받으신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희생인데 그거를 가능하게 했었던 거는 이제 나름대로 이게 제 배우자가 뭐 잘 교통 정리를 한 거겠죠. 나름대로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시부모님들도 약간 생각이 좀 독특하신 분들이시기도 하셨어요. 그냥 그런 자식의 그런 목소리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단 말이에요. 훌륭하신 깨어 있는 분이어서. 거로 네, 훌륭하시고 깨어 있는 분으로 네. 독특보다는 왜 우리는 그렇게 되게 행복한 결혼을 했거든요. 저는 그게 가능했나 보면은 그런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게 관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했던 것들을 포기를 하면 되게 얻을 수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역으로 당사자들은. 근데 그거를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네. 그거는 이제 부모님들의 눈치, 목소리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제가 보기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바뀌지 않으면 계속 가는 거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않으면 자기 목소리 내기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부모님한테 기대지 않고. 그건 그래요. 네, 저도 결혼식을 정말 스몰 웨딩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시댁이나 아니면 저희 부모님한테도 당당해요. 제 시절에는 30 넘어가면 노처녀였어요. 서른이 넘어가면 노처녀인데 노처녀들 사이에서는 어떤 농담들이 오갔냐면 차라리 아파트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중형차 이상의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대신 뺨 한 대 맞지 뭐 이런 농담까지 오갈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시작이 출발점이 다른 게 이게 이제 경제학 논리로 보면 집을 갖고 차를 갖고 이게 대출 없이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 정말 3년 후 5년 후에 그 부의 축적 상태가 달라요. 둘이 그건 아무리 당연하죠. 맞벌이를 해도.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웃자고 한 얘기지만 씁쓸하다는 거죠. 사실 예. 그 얘기를 풀려면 좀 더 문제로 이걸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좀 거시 방문해서 봐서 사회로 좀 확대해야 돼요. 저희 그 전에 방송했던 게 복지와 세금이었습니다. 세금이어서 그때 얘기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흔히 기준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흔히 어떤 복지국가 아니면 민주국가에서 이 어떤 국민들이 그래도 이 정도는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 자체가 많이 다르다. 그들의 기준은 적어도 살 집은 마련돼야 되는 거고요.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되는 게 기준인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 도생으로 서로의 그 문제를 개인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또 자신의 자책한단 말이에요. 그건 되게 잘못된 거고 그러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그거는 이제 좀 확대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뭐 바꿀 수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뭐 로또 대박을 모두가 바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두가 창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자 그래서 그 문제 약간 접어두더라도 뭐 다시 이제 뭐 어찌 말하면 전 그건 접어두고 이제 두 사람의 어떤 사랑 자꾸 아까부터 저 결혼이라는 걸로 귀결되네요.
그러니까 저는 역시 사실 사랑의 완성이 역시 나이- 결혼은 아닌데. 그래서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연애란 건 데이팅. 그러니까 네. 결혼하기 전에 서로 자유롭게 만나는 게 연애. 사랑은 뭔가 아까 결혼이랑 프레임이던 아니면 뭔가 딱 고정이 돼갖고서 책임감이 따르는 행위. 예. 음. 네. 예. 갑자기 책임감 그러니까 어깨가 확 무거워지는데. 예, 아무튼 네. 예, 뭐 오늘 다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랑과 연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계속 그 선을 넘나들 뻔했는데 이게 과연 그런 쪽으로 흐르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그냥 근데 오늘 굉장히 나름 우리 또 할 말은 다 했고 이제 정의도 내려봤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